네, 주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차분하게, 자, 이재명 도의사의 마지막 재판, 파이널 재판,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속도 조절, 우측에 점 3개 클릭하시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의 마지막 재판, 파이널 재판이, 2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의 그,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초쯤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판이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복잡을 하고 검사 측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뭐 3달 안에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3달 안에 재판을 해라. 이런 규정인 것이고 의무적으로 3달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안 끝나고 1월까지 또는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판들, 대법원 재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해에 일어났던 일, 그 해에 마무리 짓고 경기도지사가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올해 안에 또 재판을 끝낼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의사가 대법원 파이널 재판 정말 유죄가 될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 물론 우리야 뭐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재판이라는 게요, 이게 사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아셨잖아요. 1심에서 당연히 무죄라고 했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던 것처럼 오히려 무죄라고 확신을 했으면서도 1심의 재판을 의심했잖아요. 당연히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속으로는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뒤늦게 가서야 당연히 무죄지, 이런 논리를 가져다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심 보셨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 밖의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이재명 도의사에게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판례 내용을 한번 보다 보면요, 우리 일반 대중의 국민들의 상식과 지식, 수준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단이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재판의 판결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법원이 생각하는 이런 재판 구성이라든가 논리 구성이라든가 단어 해석이라든가 사실관계 파악이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수준하고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임상기 부장판사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가면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런 비논리적인 재판을 변명하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임상기 부장판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요, 자신의 명예와 논리 구성을 최선을 다했다. 나의 이 엄중하고 이 깔끔한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해라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2심 재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법적 지식 하에서요. 그러나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위계도 그렇죠. 1심보다는 2심이 더 똑똑할 것 같고 2심보다는 대법원이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면 2심 재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1심보다는 2심의 판단에 오히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 이 대법원 재판이 무죄가 될 것인지 유죄가 될 것인지 제가 지금까지 2개월, 3개월 동안 본 바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사법부라는 그 본연의 임무, 특히 대법원이 이런 사실관계 파악이 아니라 법리 논쟁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은 오히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법리 논쟁으로 따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거예요. 저는 한 88% 정도 된다. 한 88% 정도로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반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도의사가 2심 재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유는 김용환이가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지요? 이 질문이야. 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2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안 다퉈진 건 아니에요. 1심에서도 다퉈졌죠. 근데 1심에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2007년도 판례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합동토론회 중에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답변이 어떤 고의성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근데 2심에서는 이것을 유죄로 선고했죠. 다시 말을 하면 임상기 부장판사는 2007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것이죠. 이 임상기 부장판사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냐면요, 우리가 계속 2심 판결을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임상기 부장판사가 김영환이가 질문했던 그런 질문 취지를 전혀 무시를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얀 병원차가 와가지고 이재명 형님을 싣고 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 거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 절차하고 입원 절차를 뭉뚱그려서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었고, 많은 탄원서들도 이런 식으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합동토론의 특성,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답식의 이런 예 아니요 이런 즉흥적인 답변에 오가는 과정 중에 오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도지사에게 고의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2007년에 대법원 판례를 원용을 해가지고 1심 재판은 이재명에게 고의가 없다,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은 이재명 도지사가 입원 절차하고 진단 절차를 고려할 때, 그래 진단 절차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입원을 하려는 이 시도 자체는 있지 않았냐, 형님을 이렇게 입원을 하려는 그 시도 팩트 자체는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절차 하나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토론회 중에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 과정 중에 답변한 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는 MBC에서도 그렇고 KBS에서도 그렇고 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다,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봤을 때는 이 사실관계, 입원이라는 이 절차 자체를 이재명 도지사가 진단 절차하고 구별을 해서 입원 절차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고, 입원 절차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단 절차하고 분리를 해서 입원 절차 사실 자체는 팩트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부정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저는 그래요. 이거 자체는 맞아요. 임상기 부장판사의 말 자체는 맞다 이거죠. 입원시키는 사실 자체는 있었거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도 맞아. 그런데 이것이 토론회의 즉흥적인 계속적인 답변이 오고 간 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질문의 처지를 잘 못 이해하고 중의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야. 이재명 도지사는 그 질문의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김영환이가 강제적인 입원 절차를 한 것이라고 질문한 악의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3자가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 답변 하나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냉정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2심 재판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비난하거나 감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무조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어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뭐 도민을 위해서 1350만 명이 예수고 뽑았는데 말 한마디로 보내버리는 게 맞느냐, 이런 감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심도 마찬가지고 2심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명예, 판사가 이런 재판을 했을 때 전 국민적으로 어떤 파장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료까지 배포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죠. 그만큼 자기의 법적 논리라든가
판단이 그만큼 논리 정연하고 맞다. 이것을 지금 자신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사실관계 파악은 더 이상 다퉈지지가 않고 법리 논쟁이고 말장난이고 문장 구성 싸움이고 단어 싸움이라는 것이죠. 1심은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답변이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했던 것처럼 토론 중에 즉흥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질문과 답변 사이에 어떤 오해로 인해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고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 2심에서는 이재명 도의사가 그 김용환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단 절차하고 입원 절차하고 구분을 했을 때 진단 절차를 제거하고 입원 절차, 이 사실, 이재명 도의사가 이런 회의를 하거나 입원 절차를 하거나 이런 진행 과정 자체는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입원 절차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재명 도의사가 부정을 했다.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임상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팩트 자체는 사실이야. 맞아. 그런데 그 판단 자체를 우리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알고 있지.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처음으로 그 합동 토론회를 본 사람은 이재명 도지사가 김용환이 했던 질문 자체를 불법적인 강제 입원을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답변을 했지만 제3자인 유권자가 봤을 때는 그런 내막은 전혀 모르죠. 그냥 그런 입원 절차가 있었냐 없었냐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입원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상계의 이런 분석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이런 것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모든 1심 재판이 2007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판단한 것과 임상기가 이런 자기만의 논리를 구성해서 판단한 이런 법적 판단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거라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이런 법적인 판단 부분만 다투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1심의 이런 재판의 논리 근거가 된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든 탄원서 내용이 한결같이 그런 토론의 과정 중에 급박하게 오고 가는 토론의 과정 중에 그런 말 실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당선 무효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 고의도 없고 이런 예 아니오로 답변해라는 이런 악의적인 공격적인 질문에 급박하게 답변을 한 것이 어떻게 허위가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기반을 해서 예전 너희들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처럼 2007년 대법원 그 판례에 의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런 탄원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임상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지금 부정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이다. 입원 절차하고 진단 절차하고 구별을 했을 때 이재명 도의사가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입원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재명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은 물론 법률심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재판인 성향이 강하죠.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국민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심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들은 총 14명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배당된 대법원 부는 현재 대법원 2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 대법관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정희 대법관이죠. 여성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은 아시겠지만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렇게 김삼환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이들 정치 성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14명을 각각 추천을 하죠. 청와대에서도 추천하고 국회에서도 추천하고 정부에서도 추천하고 야당에서도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대법관을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김삼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이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은 중도 진보라고는 하는데요. 검사 출신이야. 시흥 출신이긴 한데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검사를 했다 이러면 거의 안 봐도 뻔하죠. 그 다음에 안철상 대법관 같은 경우는 1957년생이니까 한 62세 정도 되겠죠. 근데 경남 합천 출신이야. 거의 전두환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극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2부가 현재 정치 성향이 2대2인 것 같아요. 노정희 대법관하고 김삼환 대법관은 약간은 진보 성향, 그 다음에 박상옥 대법관은 검사 출신이니까 전형적인 보수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안철상 같은 경우는
뭐 경남 출신이니까 극보수 계열. 그래서 2대2로 현재 이 대법원 2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어요. 정치 성향을 고려하면 이것도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해왔지만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관까지 할 정도다. 그러면요. 그 군부 독재 시절 이분들이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잖아요. 이분들이 안 잘리고 사표를 내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승승장구 해가지고 서울중앙법원 판사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진출했다는 소리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사들도 진급을 해야 되고 발령이 나잖아요. 출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임명권자가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대법관이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정부 권력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해준 판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래 살아남았어요. 대법관까지 임명되고 대법원까지 살아남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정부 요구에 맞는 판결을 하고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판결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재명 재판을 받고 있는 대법원 2부가 5대5 정도로 갈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심 재판하고 2심 재판하고 이런 재판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도 1심보다는 2심이 더 정확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2심의 판단을 보다는 3심의 재판이 더 정확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도 2심 재판의 논리 구성을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무죄로 파기환송될까요? 아니면은 유죄로 확정이 될 버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도지사 측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말했던 것처럼 대법원 당신들이 2007년도에 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합동 토론회 중에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질문이 오가고 가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비고의적으로 고의성을 담지 않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런 2007년에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서 당신들이 예전에 했던 판례에 입각해서 판결을 해달라.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1심에서 했던 그런 주장 논리를 대법원 상서 이유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재판 진행 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 진행 상황을 쭉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탄원서를 각계각층에서 이재명 범대위도 마찬가지고 이국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반면에 이재명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대법원에 많이 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어느 쪽에 탄원서를 무게를 두고 볼 것인지 그것은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 못지않게 이재명을 엄벌하고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도 많이 대법원에 현재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던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 공표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 행위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면 상소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이 공직선거법이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는데 저는 이 행위 부분하고 공표 부분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가 그렇게 장담을 했었죠. 그리고 그 논리적인 근거 제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1%의 가능성이지만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좀 희박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는데 대법원에서 아마 이 행위 부분하고 공표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심에서 주장했던 진단 절차하고 입원 절차 부분에서 임상기 판사가 제시했던 이 주장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토론의 당사자인 이재명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냐, 판단 주체를 대법원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법원 2부의 구성 판사들이 5대5로 진보 성향의 판사와 보수 성향의 판사로 이렇게 대별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탄원서는 반대 측과 찬성 쪽
탄원서 제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우리가 같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탄원서와 이재명을 엄벌해달라는 엄벌 촉구 탄원서들이 서로 답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유국종 교수님도 그렇고 언론에 좀 더 많이 공개되고 언팀이라고 하면서 친문 세력과 좀 더 회동도 많이 하고 언론의 노출도가 더 많은 이재명 도지사의 탄원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도 이재명 엄벌 탄원서를 좀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탄원서가 동등한 가격으로 취급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탄원서가 좀 더 고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느냐, 이것은 언론에 어느 쪽이 좀 더 노출도가 많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탄원서가 많이 이슈화가 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보도도 많이 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가지 대외적 활동이라든가 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포커스는 이재명 탄원서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탄원서를 좀 더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논리 구성을 하는데 참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법원이 2007년도에 이 합동토론회에 관련해서 판결을 했던 이 판결과 다른, 그러니까 1심,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1심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대법원에. 1심의 판결이 봐라. 대법원에서 2007년에 판결했던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토론 중에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토론의 과정에서 한 말은 어떤 중의적이라든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이런 판례를 1심 재판의 그 논리 근거를 현재 대법원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의 이런 1심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2007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바꾸는 파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을 하면 현재 피고인 입장인,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측의 주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했던 그 근거로 든 2007년의 대법원 너희들의 입장을 현재 상소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2007년도에 자신들의 판례의 입장을 변경을 하려면 이 대법원 2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14명의 대법관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에 이렇게 판단했던 이 판결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사건을 넘겨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2007년도의 대법원 판례처럼 나는 토론회 중, 이 합동 토론회 중 즉흥적이고 문답식으로 계속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와중에 고의성을 가지고 답변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탄원서들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짧은 찰나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었겠냐, 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심 재판도 2007년도 대법원 판례 근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고의성이 없고 이게 즉흥적으로 예 아니오라고 답변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답변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되느냐, 이렇게 1심 재판은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심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MBC 토론에서도 그렇고 KBS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답변한 것이다. 지금 2심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단 절차하고 입원 절차에서 입원 절차라는 명확한 팩트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임상기가 나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게, 임상기 자신의 법적 지식과 논리 구성에서는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토론의 당사자인, 그러니까 대법원 2부가 토론의 당사자인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 토론의 과정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답변이 우리가 2007년도에 판결을 했던 합동 토론회에 관련된 이 판례의 입각에서 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무조건 무죄죠. 그런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많이 본다면 2007년도에 이 대법원 판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2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07년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2007년도에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2부에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전원 합의체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만약에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재명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심에 이런 판단을 확정을 하려면 200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전을 해달라, 옮겨달라, 관할을 바꿔달라,
대부분 전원 합의체로 내 사건을 옮겨달라 이렇게 이재명 변호인들은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너희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만약에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의 임상기 부장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토론의 과정이라는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식 과정이 아니다. 그냥 이재명 도지사는 질문의 취지를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답변한 것이고 시청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이 허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날 것인지 유죄가 날 것인지 이래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막 눈물겨운 대법원 탄원서들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들이 제주도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물밀듯이 오는 탄원서들 내용만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쪽 측에서는 엄벌 탄원서를 현재 계속 답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의견서라든가 자신들의 법률적인 논리 구성을 해가지고 검사 측에 제출하고, 검사들은 이런 시민단체, 이재명을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반대축의 의견서를 계속 대법원에 현재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법적 논리 구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법리 구성이라는 게.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떤 입장으로 판결을 할 것이고, 대법원 2부의 정치 성향 대법관들도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구성 자체도. 현재 2대2죠. 4명인데 50대 50의 가능성이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를 김진표를 임명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재판이 나오면 임명을 할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